전일 미국 증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될 텐데 다우지수가 0.25% 하락, 나스닥이 0.31% 하락, S&P 500이 0.29% 하락. 미국의 3대 증시가 모두 약보합세로 마감이 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봉상 등락률을 확인을 해보니까 꽤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이기도 보였어요. FOMC B컷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다면은 이후 진행되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해 다시금 해당 상승분을 고지고대로 반납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보였는데, 오늘 빼놓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슈라고 한다면 단원 FOMC겠죠. 방송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조차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양하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필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적시된 내용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연준은 결국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B컷을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은 2024년 남은 한 해 두 번의 FOMC 동안 총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할 거다. 이거는 11월, 12월에 각각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25년에는 100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할 거다라고 언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결정에 대해서는 몇 명이 찬성을 했냐? 미셸 보우만을 제외한 전원 동의를 했습니다. 즉, 연준 대다수 위원들이 B컷 인하를 단행하는 데에 동의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였느냐?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보니까 선제적인 조치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선제적인 조치. 그러면서 함께 언급되는 내용들, 점도표와 함께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둔화될 것으로 판단을 한다. 대표적으로 실업률이 올해 말에는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단행을 한다 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사실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굉장히 아리송한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절대 급격하게 내린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경기가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선제적인 조치로서 B컷을 단행한 것일 뿐, 금리를 다음번에는 안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 모든 방향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리송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땠냐?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달러화는 소폭 상승했어요. 그리고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 또한 모두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해석하기 애매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 결론은 뭐냐를 따져본다면은 파월 의장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고용지표에 대한 중요도는 더더욱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월 의장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경기 둔화가 가파르게 오고 있다는 것을 직면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 그 첫 번째가 B컷을 단행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단순하게 단행을 했다 수준이 아니라 12명의 위원 중에서 11명이 B컷을 찬성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연준은 절대 쉽게 경기 둔화를 인정할 수가 없는 조직이고 단체예요. 우리가 자국의 그리고 세계의 통화정책 흐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야, 우리나라 경기 침체라서 큰일 났어, 이렇게 절대 쉽게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선제적인 조치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함께 나온 게 뭐예요? 실업률은 오를 것 같다. 즉, 경기는 더욱 나빠질 것 같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한 건데, 연설에서는 여기에 대한 비중이 좀 줄었다고 한다면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일종의 블러핑이 숨겨져 있을 수 있겠구나. 연준은 지금 경기 둔화를 좀 두려워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경기 침체 국면에 대해서 소폭 우려감을 가지고 약세를 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달러와 채권금리는 방향성을 계속해서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유가 대비해서는 해당 두 가지 분야가 통화정책 관련해서 반영된 게 많다 보니까 관련돼서 좀 반대 매물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져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제 생각이고 정답이 절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부터 5가지 요인은 사실을 기반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뒤에는 제 생각입니다. 자, 우리 위설아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국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건 아무도 모르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지금 결국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파월 의장의 방향성이 한 가지로 압축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방향성도 한 가지로 절대 압축될 수가 없는 하루다 오늘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일본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BOJ,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요. 이제 일본의 스탠스를 보고 그게 미국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나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돈이 들어올 것이냐, 돈이 빠질 것이냐, 이거를 두고 갖가지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로서는 명백하게 한 가지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경기 부양책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주가 상승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금리를 인상시킨 이후에 동결하는 국면에도 그리고 인상을 시켰던 국면에도 연준은 계속해서 부양책을 실행을 했었어요.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뿐이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장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도움이 됐던 거는 있지만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던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에 나온 부양책 중에 대표적인 게 금리 인하라는 건데 봐야 되는 거겠죠,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시장이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리기는 좀 모호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생각하시는 부분과 전략이 있을 텐데 이거는 아마 대표님이 내일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튼 제가 내린 결론은 여기까지다. 최대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공감이 좀 되세요? 0.5 이나면 당분간 주식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사람마다 전략이 달라서 제가 오늘 내용들이 나왔다고 뭐라고 섣불리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 생각은 해요. 역사적으로 9월은 항상 주식시장이 좋진 않았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생각도 해요. 지금부터 트레이딩 관점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없진 않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이 꽤나 많은 것도 사실이고 결론적으로 돈이 들어온 테마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 무조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포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거기에 대한 내용과 방향성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